앞에서는 그 중국이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참 못살게 군다. 겁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도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이 지난 11월 하순 그 중국을 어떻게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중국을 어떻게 겁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포크 타임스 11월 26일자 보니까 미국이 한 달 사이에 그 국회의원을 2번 대만에 파견하였다. 지금 중국이 말이죠. 작년 8월 달에 미국을 향해서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걷습니다. 레드라인은 뭡니까? 너 이 선을 넘어오면은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이거 전쟁이야. 라고 하는 건데, 그 레드라인을 두 가지로 말하면은 1. 미국의 공군기가, 미국의 군용기, 해군기든 하여간 군용기가 대만에 착륙하는 거 우리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미국의 장관급, 고위급 관리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도 안 돼. 그 두 개가 일어날 경우에 중국은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미국 비행기를 격파시킬 수도 있고 대만 공항을 폭격할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쉬지 않고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죠. 미국 하원의원이 11월 25일 날 대만을 기습 방문하였다. 11월 중에 두 번째다. 11월 9일 날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도 가고, 그리고 11월 25일 날 대만을 방문한 미국 국회의원 그 대표단 단장이 대만을 뭐라고 칭찬했냐면은 force for good in the world. 세상의 선한 힘. 세상을 위해서 대만은 참 착한 힘이야. 라고 아주 그 극찬을 한 겁니다. 그래 중국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11월 9일에도 갔다 오는데 11월 9일 날은 미국 상원의원 4명, 하원의원 2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6명이 갔어요. 근데 이 6명은 전부 다 미국의 공화당 국회의원입니다. 11월 25일 날 간 국회의원은 5명인데 4명은 민주당 하원의원이고 1명은 공화당 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이 그냥 뭐 구분 없이 그 대만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월 9일 날 그 공화당 위주의 이건 상원의원도 물론 4명이나 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는 대사관이 없는데 그 대만에 그 미국 연구소라는 이름의 그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의 대사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도를 해가지고 미국 국회의원이 6명이 갔는데, 요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해군기를 타고 갔습니다. 해군기를 타고 왔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rude interference in China's internal affairs. 중국은 대만 문제를 국내 문제로 칩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국내 문제를, 내정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rude라는 건 뭐 거칠게 이런 뜻이죠. 노골적으로 간섭한다라고 지금 비난을 했죠. 지금 미국 국회의원이 타고 간 비행기가 미국 해군의 C-40A라는 비행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보시겠습니다. 뭐 군용 여객기죠. 군용 여객기를 타고, 이것도 필리핀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기습으로 간 겁니다. 사전에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분노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11월 25일 날 갔는데, 11월 25일 날 간 사람들은 기습으로 간 게 아닙니다. 기습으로 간 게 아니고 미국이 말이에요, 미리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그 땡스기빙,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이죠. 그것이 미국의 11월의 4번째 목요일입니다. 바로 지난주일이었죠. 이제 미국의 의원들이 한국도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하고 필리핀도 방문한다라고 해가지고 방문하는 사람 이름까지 이제 다 밝혔습니다. 방문하는 사람 이름까지 다 밝혔으니까 중국이 이제 아는 거예요. 중국이 말이죠. 거기 가는 미국 국회의원한테 거의 협박장을 보냈습니다. 가지 마시오, 당신. 당신 대만에 절대로 가지 마. 안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협박장을 보냈는데, 그 협박장을 받은 미국 하원의원이 그걸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참 전 세계에 그 뭐 망신을 산 것이죠.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 캐나다의 그 오타와 대학의 스코트 사이먼이라는 교수가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고 오래된 일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미국은 대만을 계속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가 다 있는 것이야. 그래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중국이 저렇게 못되게 굴면은 중국이 이렇게 침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할 수 없이 대만을 외교적으로 승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대로 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중국이 착하게 선하게 행동하면은 대만을 미국이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겠는데 중국이 이렇게 못되게 굴기 때문에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대만을 국가로서 외교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오히려 중국이 부추기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국회의원들만 간 게 아니에요. 미국 국회의원 간 게 아니라 지난 11월 3일 날은 EU가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의 그 국회의원이 따로 있습니다. EU는 여러 나라가 뭉친 것인데 그게 국회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EU 대통령도 따로 있죠. EU의 유럽연합의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대만 편이야 라는 것이죠. 최근에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호주가 중국의 비위 상하는 일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도 조금만 이상하면 돈 가지고 시비를 걸고 뭐 무역 가지고 시비를 걸고 뭐 포도주 안 사온다라고 그러고 뭐 노르웨이한테는 뭐 연어 안 사온다고 막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중국이 화나지 않겠는데 지금 EU라든가 전 세계 나라들이 이제 중국보다는 남들이 더 중요해. 중국의 비위를 안 보겠어. 라는 식으로 지금 행동을 바꾸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EU도 EU 국회의원들이 11월 3일 날 대만에 가가지고 대만 그 총리 수챙창이라는 이 총리랑 만나서 사진 찍는데 열 몇 명이 방문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지금 스코트 사이먼 교수의 그 분석입니다. 과거 많은 나라들은 대만에 그 고위급 관리들을 파견함으로써 중공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중국이 그것을 이제 아주 민감하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바뀌고 있다 겁니다. 오늘날 세계는 민주주의를 후원하고 국제적인 규칙을 위해 이 같은 상징적인 제스처, 즉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거, 그리고 일부 아주 노골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 후원하고 그리고 대만을 직접적으로 상징적으로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서 직접 만나는 거 이거를 거침없이 하고 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월 25일 날 지금 방문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11월 24일 날 있었던 일이 뭐냐. 바이든의 외교부가 세계 109나라를 민주국가 정상회의에 초청을 했습니다. 109나라 민주국가 정상회의에 초청을 했는데 대만을 초청하였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물론 중국은 초청 안 했죠.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니까 뭐 그 이후에 중국이 자기네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뭐 했다고 그러는데 109나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잠깐 보실 텐데 이게 바로 그 미국의 국무부, 미국 국무성의 홈페이지예요. The Summit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 해가지고서 여기에 그 이 맨 앞에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했던 얘기가 써 있습니다. Democracy doesn't happen by accident. 민주주의는 어떻게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야. We have to defend it. 우리는 그것을 보호해야 돼. Fight for it.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지. Strengthen it.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 Renew it. 민주주의를 더 좋게 개선해야 돼. 라는 말을 이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인용을 했고 대만을 포함해서 109나라를 초청하였다. 그 초청해서 뭐 할 건데 물론 이제 다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버로 지금 그 국제회담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독재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주겠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독재국가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죠. 그 뭐 러시아도 들어갈 겁니다.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민주국가를 지켜줄 것. 두 번째, 부정부패 문제에 대처하겠다. 보통 독재국가가 부정부패가 많죠. 부정부패 문제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셋째, 인권 문제를 증진하겠다. 독재국가들이 전부 다 인권 문제가 많은 나라들이죠. 바로 세계 109개의 민주국가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대만 너도 와 라고 얘기를 하고서 거기에 이제 포함된 아시아 국가들이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몽고, 한국, 필리핀. 여러분 지금 필리핀 초청한 거가 뭐겠습니까? 물대포 얻어맞고 며칠 안 됐을 때입니다. 몽고도 미국이 초청을 했습니다. 조금 좀 애매하죠.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몽고, 한국, 필리핀도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초청을 하였다. 이거는 그냥 뭐 애들 말로 하면 중국 물먹이기입니다. 중국 겁주기, 중국 겁박하기. 그래놓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민주국가 정상회담에 대만을 초청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이거 설명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민주국가 정상회담 당당한 대표로 대만을 불러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야. 대만을 불러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그리고 대만은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야. 그래서 대만을 칭찬합니다. 예. 참 이거는 그 논리적으로 따지자면은 미국도 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을 부리는 거죠.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하나도 위반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대만을 초청을 했다. 예. 북경이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겁박했다고 그랬죠. 겁줬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그 25일 날 방문한 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추수감사절 방문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 한국을 거쳐가지고 그 대만 갔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19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9일 날 기습적으로 필리핀에서 미국 해군기 타고 간 공화당 의원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 소식을 알게 되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미국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한테 편지 보냈습니다. 메시지라고 됐는데 아마 뭐 이메일 같은 거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투박한 문투에 경고문을 보냈다. 대만 방문하는 일을 중지하시오라고 해가지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슬로트킨이라는 그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미시간주의 하원의원이고 미시간주가 미국에서 그 자동차 공업이 제일 그 성한 그 디트로이트 외곽 지역의 하원의원입니다. 그 사람이 대만에 도착한 다음에 나는 이런 협박을 받았다. 그렇지만 나는 중국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제 여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대만을 중국은 언제든지 그 자기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반동분자라고 보는 것이죠. 대만은 반동분자야. 근데 이 사이먼 교수, 지금 제가 인용하고 있는 스코트 사이먼 오타와 대학 교수가 통일이라는 소리 그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언제 대만이 중국의 일부였느냐?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사이먼 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군사 도발을 하는데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전례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이 가장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다.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군사적 도발을 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오히려 할 수 없이 더 빨리 대만을 국가로서 승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슬로트킨 의원 사진입니다. 엘리사 블레어 슬로트킨이라는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CIA 분석관으로 있었고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제 관리로서 근무했던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제 디트로이트를 대표하는 미국 하원의원인데 지금 대만이 말이죠. 이 사람의 트위터를 읽어보니까 대만이 지금 반도체가 대한민국 못지않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괜찮은 나라입니다. 대만의 반도체가
그 디트로이트를 먹여 살린다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 그 자동차가 반도체 없으면 요새 못 만들죠. 자동차가 전부 다 컴퓨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디트로이트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이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다라는 그 얘기를 이 트위터에 썼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협박은 결코 내가 하려는 일을 중지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 트위터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요한 공급망이다 라고 이렇게 그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CNN 방송에서 제가 그 인용한 건데 CNN의 그 아주 유명한 그 앵커 우먼 중에서 크리스찬 아만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국제문제 전문 기자로 뭐 중동에 전쟁 나면은 그 전쟁 특파원으로 파견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그 트윗에 올린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의회 방문단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요구를 거부한 채로 중국이 이렇게 해다오 그랬는데 그걸 미국이 defy 거절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슬로트킨 의원은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분노의 메시지를 전달받았고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낸시 메이스라는 그 또 국회의원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낸시 메이스 의원은 중국의 말을 듣지 않은 사실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중국이 이렇게 하랬는데 나는 그걸 안 했다. 그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스톨킨 의원은 중국으로부터 협박당하는 대만의 민족 자결을 미국이 지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여기서 민족 자결이라는 거가 모든 국민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일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뭐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원칙이 있죠. 바로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민족 자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보여주길 원했다라고 이제 또 미국 의원이 얘기한 거를 크리스찬 아만포 기자가 자기 트윗에 올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뭐 국제적으로 법적으로 엄청나게 그 모욕을 하는 거죠. 차이잉원 총통이 나는 중국과 호혜적으로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독립선언 안 할 테니까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겠다고 저렇게 노력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격당할 시 우리는 단호히 중공을 격퇴할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미국한테 후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 물론 미국은 뭐 당연히 후원을 해주겠죠. 이거는 전략적으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되면은 그 미국이 원하는 그 아시아에서의 균형이 깨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만을 결코 중공한테 넘길 수 없을 거다는 그런 그 전략적인 요구가 있죠. 미국은 그래서 대만을 지원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대만은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지켜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대만을 지켜주는 일은 이 동네 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일이다. 바로 이런 대만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도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가치 동맹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매일 가치 동맹 뭐 이런 얘기하죠. 호주,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같이 한편이 되는 겁니다. 중공은 대만하고 미국이 접촉을 단호히 반대한다.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말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26일까지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고 떠났죠. 바로 이틀 후에 중국 비행기 27대가 대만을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겁주는 거죠. 화났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전번에는 18대가 또 날아왔대요. 그리고 뭐 지난 10월 달에는 하루에 40, 50대씩 해갖고 3일 동안에 150대가 날았죠. 왜 이걸 하느냐? 대만을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겁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가 몇십 대씩 날아다니면은 그래서 대만으로 하여금 그냥 지쳐가지고 제풀에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나 미국 편 못하고 뭐 그러게 하려고 그러는데 대만이 이렇게 호락호락 전혀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죠. 중국 공군이 하는 일은 대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대만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공격을 막을 만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너희 공격을 막을 수 있어. 조그만 나라지만은 그 의지가 단호하다. 그리고 지금 대만이 중국의 비행기가 올 때마다 대만 공격에 떠서 그것을 쫓아내고 막습니다. 뭐 싸우자 이런 뜻이죠. 그 대만이 미사일 시스템도 정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비행기가 날아오는 것을 잘 모니터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중국 공군기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공중급유기랑 같이 갔대요. 그러니까 장거리 태평양 멀리까지 나와서 작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의 주유소입니다. 공중급유기는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서로 말로도 싸우고 군사력으로도 대만 정부는 결코 중국의 압력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단호함을 보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또 지원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중국이 비행기 28대를 보내기 직전에 3일 동안 시진핑하고 중국의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중국 군사력을 위해서 강화를 위해서 자기 재능들을 다 개발해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회의에서는 대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만 문제 언급하지 않은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대만이 가지고 있는 섬 중에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플라타스라고 불리고 동사군도 동사는 건 동쪽의 모래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또 섬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대만에서 남쪽으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한 200마일, 150마일에서 200마일. 그러니까 한 300km 정도 떨어진 섬인데 중국 공군이 그 위를 난답니다. 이거를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 보시고 그러면은 대만에서부터 400km네요. 중국 홍콩으로부터는 320km. 프라타스 섬이라는 건데 적어도 섬 같지 않은 섬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강의할 때 그 세컨드 토마스 셔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중국이 점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만은 이걸 결코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겠죠. 중국 공군이 여러분들이 지금 섬 16이라는 비행기를 주로 끌고 다니는데 섬멸할 때 그 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자하고 그 비행기 모습 보겠는데 소련 거를 이제 복사해서 만든 중국이 이제 자기 거로 만들었지만은 이건 모양은 멋있지만은 그 대만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들이 이것을 격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11월 23일 날 밀리우스라는 배가 대만 해협을 또 항해했는데 이것도 자유항해 작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미국 국방뉴스에 이제 크게 나왔는데 거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은 왜 이 군함을 건드리지 못할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게 9,200톤짜리 이지스함입니다. 여기에 그 능력이 너무나도 막강한 거예요. 이거를 건드리게 되면은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격을 하죠. 그 반격을 중국이 감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 미국 디펜스 뉴스 하는 그 방송에서 이제 보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Why China is helplessly protesting the Taiwan Strait transit of USS 밀리우스. 왜 중국은 대만 해협을 그 밀리우스호가 통과한 데 대해서 그냥 힘없이 말로만 소리를 지르는가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배가 너무나도 막강한 것이죠. 짜올리진이 한 말입니다. 중국 이 사람 되게 건방진 사람이죠. 외교가 늑대 외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외교는 늑대가 아니죠. 근데 중국이 늑대 외교라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인데 영어로 한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군함들은 끊임없이 대만 해협에서 그들의 힘을 지속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동맹국들과 함께 문제를 저지르고 있다. 뭐 대만이기보다도 캐나다랑 이번에 같이 갔다고 얘기했었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중국이 분노를 하는데 행동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 그래서 지금 뭐 대만 해협이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이러다가 전쟁 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전쟁이 실수로 하는데 실수. 그래서 그 퍼셉션, 미스퍼셉션, 오해도 하고, 미스캘큘레이션, 계산 착오도 하고, 그리고 분노도 하고, 중국군이 정말 분노해가지고 저 배 쏴 그러면은 지금 뭐 미국 디펜스 뉴스에는 그 배를 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거 다 계산하지 않고 흥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전번 그 강의 타이틀 중에 지금 종전 선언이 아니라 개전을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그 금년 12월 정말 그 1년이 끝나는 이 시점을 뭐 참 긴장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네, 오늘 지금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우리 아랫바다에서 벌어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은 약소국가를 협박하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이 그래도 세계의 질서를 잡는 나라니까 중국을 거꾸로 겁박하고 있는 이런 그 악순환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뭐 또 계속 그 국제 이슈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